결론적으로 세린 추천, 비추천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좀 비추천이긴 해요. 저는 상황에 따라 추천. 레이아웃을 굉장히 많이 변경하고 제작 가구를 해서 수납 공간을 빽빽히 채웠을 때 그렇게 해도 한계가 있는 집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차라리 그 비용을 인테리어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좋은 가구를, 필요한 가구에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디자인 플랜 김남주입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실에서 지난번에 방문했던 우리 과장님의 셀프 인테리어에 대한 좀 더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고자 여기에 모였거든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셀프 인테리어 마치고 벌써 살고 있는지 한 2주 됐나요? 소감이 어때요? 일단 너무 행복한 시간 보내고 있다. 전체 리모델링을 했으니까 너무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이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 전에 임대 형태로 거주를 하다가 직접 설계해서 살면서 어떤 점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잠만 자고 나오는 게 더 많다 보니까 행복한 시간 보내고 있다. 셀프 인테리어를 선택하고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맹신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비용적인 면이 가장 큰 것 같아요. 1,000만 원? 억 단위를 넘어가는 예산을 쓰시다 보니까 조금만 절감이 돼도 굉장히 큰 비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실 금액을 세이브할 수 있고 턴키 업체에 대한 약간 불신도 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세린러들 사이에서 너무 과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아무래도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이니까 결코 과하지만은 않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뒤에서 작업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현장이 시작되기 전에 디자이너들이 꼼꼼하게 설계를 하고 자재 리서치를 하고 또 미팅을 하면서 하나하나씩 디벨롭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공사가 진행되는 전 과정에서 감리자가 공정의 순서와 관리 감독을 하는 역할, 그리고 공사가 끝나고 나서도 애프터 케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계획을 했으나 막상 지내다 보니까 뭔가 소소한 것들을 교체하고 싶을 때 사실 그걸 어떻게 다 하나하나 돈을 받고 하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케어를 해드리는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한다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저는 제 입장을 대변을 해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꼼꼼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한다면은 아마 소비자분들도 비용을 과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않으실 것 같아요. 어떤 업체는 관리를 소홀하게 하면서 그 비용을 다 받으시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그 비용이 아깝고 과하고 의미 없다고 느끼실 수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셀프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이해는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도 인테리어업을 하고는 있지만 어떤 다른 회사에서 진행한 프로젝트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마감을 했지? 어떻게 이렇게 공사를 해버렸지? 이런 안타깝다라는 상황이 간혹 있습니다. 하다못해 자동차도 완제품을 보고 시승까지 하고서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이 인테리어라는 거는 완성품이 없잖아요. 미래에 완성될 막연한 상상을 바탕으로 그 큰 금액을 계약하게 되는 거거든요. 신뢰감이 형성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게 정말 사람들마다 기준이 틀리고 업체마다 기준이 틀리다 보니까 그런 분쟁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냥 좋은 인테리어 업체들이 정말 많이 생겨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많이 개선되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장비가 들어와야 한다거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한 정말 전문적인 것들은 내가 하면 안 되죠. 그게 이제 결국 더 큰 돈이 들고 그 큰 하자가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꼭 전문가를 찾아서 해야 되고. 근데 국내에서 얘기하는 셀프 인테리어라는 게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디자인과 설계 그리고 감리를 셀프로 한다는 거지 정말로 외국처럼 직접 막 목수처럼 일하고 이런 분들은 굉장히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또 반 셀프 인테리어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지인들이 많이 물어봐서 명확하게 제가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구조 변경이 많이 이루어진다. 급수, 배수가 이동이 많이 이루어지는 공사를 하는 경우는 셀프 인테리어로 성공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최종 마감을 생각해서 정확한 위치에 배관 이동을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급배수관 이동 등을 진행을 한다면은 셀프긴 하지만 손으로 많이 그려보고 시뮬레이션 해야지만 가능할 것 같고, 저는 마감재 교체, 조명 교체 그런 공사들은 셀프로 정말로 조금만 발품 팔고 손품 팔면은 충분히 도전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유독 힘들었던 게 저도 급배수 이전이 있었고 그쵸. 철거도 많았고 뭐 베란다 확장도 있고 막 이래서
맞아요.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과장님이 한 셀프 인테리어는 턴키 업체에서 완전히 구조 변경을 포함한 올 리모델링을 맞아요. 직접 한 거라서 맞아요. 더 힘들었겠죠. 모든 집을 다 그렇게 만들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생각보다 셀프 인테리어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쭉 살펴보니까 셀프 인테리어 하면서 이렇게 비싸게 하면 어떡해. 디자인과 마감재는 확실하게 결정을 하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공사를 하면서 결국 마감재의 이 사이즈와 두께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결국 마감이 잘 나오는 거와 또 상관이 있으니까 저도 공사를 진행하면서까지 여기 필름 할까 여기 페인트 할까 이런 거를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현장에서 보고 결정을 해야지라는 게 결국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더 혼란에 빠질 수가 있더라고요. 많은 레퍼런스 자료를 보고 내가 이거 예쁘다 이거 꼭 이렇게 해야지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짚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흔들림 없이 갈 수 있게끔. 이상형 월드컵처럼 많은 레퍼런스들을 일단 맞아요, 무작위로 맞아요. 다 모은 맞아요. 다음에 계속 탈락시킨 다음에 최종적으로 남는 이미지들을 몇 개를 추려서 그것이 내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로망이구나. 그 이미지 속에 들어간 마감재들을 미리 좀 찾아 나서서 조합해 놓은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마감재를 선택을 하셨으면은 이 현장 사진과 내가 고른 마감재와 그리고 내가 의뢰드릴 아니면 혹은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전문가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시공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아니면 이걸 위해서 나는 어떤 준비를 해놔야 하는지 각각 마감재마다 그런 걸 한 번씩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네요. 맞아요. 바닥재를 잘 시공하기 위해서 어떤 포인트에서는 맞아요. 미장이 필요할 때도 맞아요, 있고 맞아요. 또 목공으로 정리가 되어 있을 필요도 있고 그 밑작업을 해야 되는 공정이 조금씩 다 다를 수 있는데 근데 참 이게 어려울 것 같다. 누구한테 여쭤봐야 되지? 셀프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타일지 어디라도 들어가 봐야 되나? 그냥 프랑 대표님한테 메일 보내고 찾아오는 분이거든요. 여유가 되면은 정말 제가 가진 지식을 다 공유해드리고 싶은데 일상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또 제 채널이 더 커지면 라방 같은 걸 통해서 참 이게 네, 맞아요. 저희가 드릴 수 있는 팁이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아니면 셀프 이제 인테리어. 댓글에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오히려 아, 그 맞아. 질문들을 취합해서 저희가 정보를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저희 현장에 쓰인 마감재들이 무엇인지 여쭤보시면은 정말 구체적으로 그럼요. 어떤 제품인지 어떤 모델인지 다 알려드리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뭐 비밀로 한다든지 뭐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정말 여쭤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정말 많이 답변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집 구하실 때 샤시 한 집도 가는 게 또 하나의 돈을 절약하는 방법이에요. 저 샤시만 500이 들었어요. 맞아요. 샤시 한 집 가세요. 맞아요. 샤시가 특히 작년 연말에 굉장히 금액이 많이 오른 항목 중에 비싸더라고요. 하나거든요. 과거에 샤시가 되어 있는 집을 매매하시면은 금전적으로 굉장히 메리트가 맞아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특히 뭐 베란다 확장이 되어 있고 맞아요. 샤시가 다 교체가 되어 맞아요. 있다. 그러면은 그 정도만 되어 있으면 셀프 인테리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할 것 같아요. 사실상 그냥 인테리어 돼 있는 집에 이사 가는 게 근데 또 10년 전에 한 거다라고 하면 조금 요즘의 트렌드랑 안 맞을 수 맞아요. 있으니까 약간의 내 취향과 모던함을 녹여내는 정도? 그러면 그냥 화이트 인테리어 돼 있는 대로 가는 게 유행도 안 타니까 좀 좋은 방법이겠네요. 화이트 인테리어가 어찌 보면은 가장 안전한 선택이긴 해요. 그런데 화이트가 꼭 안 질리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화이트 인테리어에 대한 저의 관점 그리고 제가 제안드리는 톤앤무드에 대해서 다음번 영상에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셀프 인테리어가 엄청 핫하잖아요. 셀프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엄청 막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어요. 되게 쉬워졌단 말이죠. 모두가 어떻게 보면 셀프 인테리어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좀 솔직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어떨 것 같아요? 앞으로? 뭐 가능은 하겠지만 그 퀄리티의 차이가 결국 나지 않을까 싶어요. 완성도의 차이? 각각의 전문 시공자별로 다 있겠지만 그들만의 공정만을 생각할 것 같아요. 내가 한 다음에 이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주면 좋은데 결국 그들은 언능 이거를 치고 빠져야겠다는 생각밖에 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현장에 있어서 공사자분과 의뢰하시는 분들의 소통이 되게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비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턴키를 맡기려면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턴키에. 고 과장님이 많이 언급했던 마감의 퀄리티도 있을 테고 또 디자인적 차별성?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해외에서 살다 보니까 워낙 해외는 예전부터도 작업자분들의 인건비나 디자인이나 설계에 대한 용역 비용이 굉장히 비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부자들이 아니고서는 중산층들, 서민들이 이렇게 디자인 에이전시에 의뢰를 하는 일이 많이 없었어요. 그 유럽권에서는. 근데 결국 지금 시간이 흘러서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도 실제로 작업자들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자재비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근데
우리 인건비는 그 속도에는 맞춰서 못 올라가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안타깝기는 한데 또 언젠가는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저도 직원들의 연봉을 늘 동결시킬 수는 없으니까.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셀프 인테리어를 하는 수요는 굉장히 늘어날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디자인 에이전시로서 변화되는 미래의 시장 앞에서 좀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 같은 게 일반인들이 정말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저희가 해드릴 수 있어야지 저희는 살아남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꾸로 얘기하면 나는 우리 집을 의리의리하게 굉장히 독특하게 할 게 아니고 그냥 깔끔하게 생활에 편리하게 하겠다라고 하면 충분히 셀프 인테리어에 좀 더 도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셀프 인테리어를 해보니까 결국 정말 좀 비추천이긴 해요. 해본 입장으로 정말 웬만하면 다 맡기고 회사와 소통을 더 해가지고 좀 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오래 살 내 집을 만들어가는 게 제일 좋다고는 생각하는데 셀프 인테리어를 많이들 하시고 관심이 또 워낙에 많으시니까 하게 됐을 때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좀 잘 할 수 있겠다 생각되어지는 부분들 안에서 했으면 좋겠고 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혼자 하려고 애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이제 업체들 상담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꼭 내가 뭐 통키 맡긴 건 아니긴 해. 그래. 아니긴 한데 한번 뭐라고 하는지 드러나 볼까 하고 한번 상담도 많이 해보시고 그러면 결국 이런 상담이 이루어지다 보면은 업체에 대한 이제 또 뭐가 믿음과 맡기고 싶은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소소하게 팁을 얻어가도 되지만 그러다가 이 업체는 정말 믿고 맡겨도 되겠다라는 업체도 결국 있을 수 있고 그냥 팁만 가져가셔도 되고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황에 따라 추천. 왜냐면 저 실제로 저희 회사에 상담 오시는 고객들한테 셀프로 한번 해보세요. 이 정도는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도 많이 상담을 하거든요. 고객들이 처음에 의아해 하시는데 신축 아파트에 인테리어를 할 때 새 자재들을 다 철거하고 또 다시 붙이는 과정이 너무 아깝기도 하고 저는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할 필요가 있나? 맞아요.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신축 아파트 또는 신축급 아파트다 하면 도배 교체하고 필름 교체하고 조명 정도 교체한 다음에 큰 비용의 인테리어 들 거를 좀 더 홈스타일링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해서 집을 화사하게 꾸미면은 정말 충분히 아름다운 집을 가질 수 있거든요. 사실 저도 저희 집에 셀프 인테리어를 해서 살고 있는데 저는 저희 집 인테리어 하는 동안 집 근처에도 안 갔어요. 맨날 회사 일 하느라 바빠서.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냥 마감재 교체 정도만 했거든요. 바닥 새로 하고 필름 그리고 도배 조명과 스위치 콘센트 교체 그 정도만 했는데 그러고 나서 저는 가구로 스타일링해서 예쁜 집에서 살고 있어요.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했던 그런 방식을 많이 추천드리기도 해요. 왜냐면은 저는 전문가니까 상담을 하다 보면 이거를 굉장히 큰 구조 변경을 해서 레이아웃을 굉장히 많이 변경하고 제작 가구를 해서 수납 공간을 빽빽히 채웠을 때 극대화되는 효과를 연출할 수 있는 집들이 있고 그렇게 해도 한계가 있는 집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차라리 그 비용을 인테리어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간단한 마감재 교체 정도로 예산을 확 줄이고 좋은 가구를 필요한 가구에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너는 그냥 많이 하지 말고 홈스타일링 정도만 해라. 네. 셀프 인테리어에서는. 왜냐하면 마감에 대한 리스크가 커요. 오늘 우리 셀프 인테리어 한 안 과장님 모시고 같이 얘기 나눴는데 그래서 다음번에 인테리어 한다면? 맡겨주시는 게 가장 확실한 선택일 것 같아요. 상담 오세요, 저희한테. 정말로 주저없이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제가 아는 선에서 구체적으로 답변 남겨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하라면 하실 건가요? 굳이 하고 싶진 않은데 만약에 그래도 해야 한다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러면은 좀 더 잘할 수 있는 생각은 있죠. 두 번째는 더 잘할 것 그쵸? 같아요. 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